네, 오늘은 BLS 고용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시장의 데이터는 사실 이러한 고용시장의 변화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고용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이 후행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실업률이 치솟는 걸 보고 주식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매크로 데이터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겠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연준조차도 타이밍을 놓쳐서 정책 대응에 실패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면서 이어졌던 것이 리세션, 경기 침체였습니다. 결국 고용지표가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은 인력 조정을 가장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겠죠. 비용 절감을 하고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줄이고 근무 시간을 줄이겠죠. 이런 부분은 모두 우리가 확인했던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굵직한 부분은 이 실업률 데이터가 구직을 포기한 이런 집계라든지 연구 실업자라든지 등등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이 안 잡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면적인 고용 회복과는 실제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경제 상황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행 지표로 살펴보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살펴봤던 졸트의 구인 건수라든지 소비자 심리 데이터도 있고요. 제조업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선행 지표 등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용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BLS 고용 데이터 17만 7천 명 증가로 나왔습니다. 컨센이 13만 8천이었는데 이를 상회했죠. 먼저 이 기업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 17만 7천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속도가 17만 5천에서 23만 개 정도를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게 된 17만 7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업률이 유지가 되는 그 정도의 일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재무부의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언급한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 수는 이민자 증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민자가 줄어든 만큼 신규 고용 증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게 되면 비농업 고용 증가 일자리 수는 11에서 15만 명 정도만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평균이 한 13만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실업률이 유지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4월달 17만 7천 명이 논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뜻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상회된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4.2가 나왔고요. 소폭이나마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큰 의미는 없고, 3회 법칙은 7개월 연속해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한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헤드라인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난 데이터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월달 데이터 최초 보도가 15만 1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수정된 내용 보시게 되면 10만 2천 건으로 크게 줄었죠. 4만 9천 건이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 최초에 10만 건으로 보도가 됐다 그러면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줬을 만한 그런 수치였을 텐데, 처음 보도는 15만 1천에서 10만 2천 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왔고, 지난달 데이터도 22만 8천 건으로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에 18만 5천으로 4만 3천이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제법 크게 하향 조정이 되었고, 보시게 되면 1월달 데이터도 크게 줄었던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고용 데이터, BLS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다. 따라서 이번 달 17만 7천 명 집계된 게 사실상 무슨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들까지 다 추적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BLS 고용 논팜 일자리 잔체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에 필라델피아 위원회 초기 벤치마크 추정치를 조정해서 QCW 조정해서 만든 데이터가 있는데, 이와 비교를 해보면 24년 6월부터 9월입니다. 24년 3분기가 되겠죠. 이러한 고용 변화는 지금 BLS 일자리는 1%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 0.7%로 집계가 됐다. 한마디로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기간을 확대해서 지난 1년간입니다. 23년 9월부터 24년 9월이죠.
당시의 고용 변화는 1.3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벤치마크 추정치를 조정해서 살펴봤더니 1.3이 아니고 0.9% 증가에 그쳤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는 BLS 고용 데이터 자체가 과대평가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늦게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BLS 고용 데이터 지금 견고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실업률조차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8월조차도 고용지표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또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용 데이터를 보실 때는 너무 헤드라인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실제 이 데이터 자체가 결국에는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기반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매크로 데이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방향성이죠. 데이터 수치 하나하나는 불안전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모아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무리 데이터 기반 분석을 깊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래에 대한 판단은 불확실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일종의 직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리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에 겪고 있는 이런 기대와 공포와 심리 등을 다 반영해서 결국은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와 교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데이터는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방향성에 있는데 지금 당장 실업률이 치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흐름이라면 과거 늘 리세션에 빠졌던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BLS 고용 데이터 월평균 고용 증가치를 6에서 8만 정도 하향 조정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4월 비농업 고용 대상 논팜 일자리가 어느 정도 17만 7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변화율로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4월달 1.19% YY 흐름이고요. MOM도 0.11%입니다. 장단기 흐름상 고용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 변동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과거 보시면 파업도 있었고 허리케인도 있었고 이렇게 부진했던 가운데 그 다음 달 빠르게 회복되기도 했고 12월달 시즌 효과로 임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살펴보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논팜 일자리 헤드라인이 1.19% 증가했다. 이런 모습이 과거 흐름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리세션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농업 논팜 일자리 증가율이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과거 사례와 가장 유사했던 리세션 시기를 꼽자면 IT 버블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당시에 논팜 일자리 증가율이 여기였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요. 지금보다 높은 증가율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헤드라인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구 대상 조사를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 대상 조사가 43만 6천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 줄어들다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되는 모습이 다 나타났고요. 전체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죠.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모습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1월달 QCW 인구 추정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의미지 사실상 특이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BLS 공개국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새롭게 보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특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서 설명을 드리면 MOM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1월달 이렇게 크게 튀었던 게 일시적인 변동으로 이번달 크게 줄면서 재확인됐다. 실질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좀 제거해서 3개월 이동평균을 보게 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연말 시즌이 나타났던 이런 흐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이런 가구조사 흐름 자체가 특별히 그래프상으로는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구 추정 변화를 감안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가구 대상 조사가 좀 증가된 부분 43만 6천이 늘어난 부분 어떤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증가가 됐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엔 이번 일자리는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다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투잡 쓰리자만 줄어들고
풀타임, 파트타임, 자영업자 모두 증가된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런 모습은 저는 아직 구조적으로 흐름이 바뀔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변동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풀타임은 줄어들고 투자 합수리 잡은 늘어나고 전반적인 이런 흐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가 나오는데 해고의 변화입니다. 이 해고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만 실업 사유 중에 해고의 증가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최근 보시면 증가 추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최근의 흐름이 전고점 수준까지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YY 변화로 살펴보게 되면 평소 실업 사유 중 해고의 증가율이 안정적일 때는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데 과거 사례 보시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플러스로 반전이 됐던 게 80년, 90년 IT버블, 금융위기 모두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시그널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오른쪽 차트 하단이 현재 흐름인데요. YY 흐름이 반전돼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재차 이번 4월달 7% 수준까지 증가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변화의 모습은 사실상 뚜렷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다시 안정세를 찾지 않는다면 리세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철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욱이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늘어났고 4월달 전년 대비 2%는 늘어났죠.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돼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잠시 줄었던 구간이 있었지만 이때는 시즌별 임시직 일자리에 대한 증가가 다시 조정이 되었던 이런 모습이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영구 실업자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 자체가 왼쪽 상단의 차트인데 사실상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모습이고 YY 흐름도 마이너스 플러스 반전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4월달 9.42% 증가가 나왔습니다. 영구 실업자의 증가 추세는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던 이런 모습들 어김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장기 실업자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여기서 취업을 포기하게 되면 영구 실업자로 넘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업률에 포함되는 인력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고 이 인구가 줄게 되면 실업률은 또 낮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 중에 하나가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률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표면적인 고용 데이터에 안심하다가는 과거처럼 실제 체감 경기에 따른 급격히 나빠지는 이런 악화에 대해서 대응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장기 실업자의 증가 추세,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런 실업자의 수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가장 우려될 만한 사항이고요. 네, 오늘 4월 BLS 고용 데이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 흐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파르게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는 이번만에 특이한 그런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거에도 매번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후행 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헤드라인 데이터 이외에 고용 데이터 간에서도 미비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장기 실업자 계속 증가가 되면서 계속 실직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영구 실업자로 넘어가게 되고 실업자에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게 되고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실업률은 낮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시장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뜻이죠. 생각만큼 견고한 흐름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4월 BLS 고용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